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송변전 기술의 기술 채화기 및 자립기와 기술 선도기,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산업의 마지막 분야로 배전 부문의 개요 및 초기 기술 태동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 부문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으로부터 수급 지점에 이르는 전선로를 배전선로라고 하며, 이 배전선로를 이용해서 직접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선로를 통해서 배전용 변전소에 들어오고,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 배전 전압으로 낮추어서 배전선로로 인출되며, 인출된 전력이 배전선로에 설치된 배전용 변압기를 통하면서 2차 배전 전압으로 낮추어져서 저압 수용가에 공급됩니다. 배전선로는 대용량 전력을 먼 거리에서 전송하는 송전선로와는 달리 산재되어 있는 수용가에 부하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선로는 짧고 소전력이면서 회선수가 많으며 수많은 분기가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전선로는 수용가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양질의 전력 공급이라는 서비스 면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전 발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전 설비는 수용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수용가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받는 전용선과 주야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특선, 그리고 야간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선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배전 설비와 수요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발전량으로 인해 번번한 정전과 전압의 강압, 전력 손실 등이 발생했습니다. 1964년 4월 제한송전이 해제되면서 그때까지 제한송전으로 인해 복잡하게 가설된 전용선, 특선 및 일반선 등 여러 단계의 배전선은 1루트, 1회선의 원칙에 따라 정비되었습니다. 1965년 하반기에는 전등 동력 공용 방식이 채택되어 주상 변압기와 일부 저압 배전선으로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1965년부터 농어촌 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배전선로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배전선로가 수지상이었지만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86년 말에는 수지상 방식이 사라졌으며 다중 루프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단일 루프 선로는 1991년 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89년부터는 정전 발생 시에 정전 시간 및 구간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다분할 다연계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어서 기술 태동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전 전압의 승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당시에는 3.5kV, 그 다음에 3.3kV를 표준으로 적용하고 1957년도에는 5.7kV까지 승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6.6kV로 배전 전압을 승합하고 다시 22.9kV로 승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전 부문에서의 승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압 220V 승합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수용가에 사용되는 최종 단계의 전압을 말합니다. 한국은 처음 전등의 전력 공급을 개시한 이래 미국과 같은 100V를 표준 전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농어촌 지역의 전화 사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던 시기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차관 도입이 불가피했는데 농어촌 전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배전 전압을 몇 볼트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1963년 4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한국의 배전 전압이 국제 표준보다 낮고
농어촌 전화율이 12%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배전 설비 투자비의 감소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1차, 2차 배전 전압의 승합을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승합 권장을 바탕으로 한전에서는 국내 전기학계를 비롯한 공사업계, 가전제품 생산업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 함께 미국의 기술 전문기관이 2차 배전전압 승합에 대한 검토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높은 전압의 채택이 전력회사나 고객에게 모두 경제적이고 미국에서도 200V급이 100V급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아직 배전기기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승합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 143개국 중 112개국이 220V급 2차 배전 전압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추세도 일반적으로 높은 전압을 채택해 가고 있다면서 승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220V 승합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겨우 제한송전을 해제한 만큼 아직도 전원 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가정용 전압을 일제히 220V로 승합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에 대한 반발도 많았습니다. 갑자기 전압을 2배로 올리면 감전사고가 잇따르지 않겠는가? 또 당장 쓰고 있는 가전제품을 모두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 적절한 교체 타이밍을 놓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220V 승합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미국과 일본의 케이스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합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워낙 지역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지만 당면한 문제였던 안전은 누전 차단기 개발과 적용으로 110V 전용 가전제품은 기기 개조와 교환이나 감압기 지급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1973년 시작된 220V 승합은 강산이 3번이나 바뀐 2005년 11월에야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력 공급을 개시한 이래 오랫동안 110V를 표준 전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이 용역 업무를 의뢰했던 미국 평가기관도 1차, 2차 배전 전압 모두를 승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때마침 농어촌 전화 사업의 추진과 늘어나는 부하, 그리고 높은 전력 손실을 타개하고자 고민했던 정부와 한전은 1차와 2차 배전 전압 승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배전 전압은 22.9kV 다중 접지 방식으로 2차 배전 전압은 220V와 330V 전등, 동력, 공용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 1월 26일 당시 상공부가 승합 시행 방침을 공표했고 72년부터 신규 수용을 220V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73년도 강원도 명주군, 지금은 강릉시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명주의 삼척지역 3,000호를 시발점으로 승합을 실시함으로써 대역사의 첫 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흑백 TV의 보급조차도 미미한 실정이었고 사실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 집집마다 각종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면 교체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아마 승합은 시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보상비만 해도 발전소 수백 개를 건설하고도 남았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20V 승합으로 설비의 증설 없이 2배 정도의 전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국에 산재한 발전소를 2배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전기 손실도 75%를 줄임으로써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 손실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높은 전압을 채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이것은 2차 배전 계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당시에 100V, 200V를 220V, 330V 3상 4선식으로 승합함으로써 전력 손실의 감소, 공급 용량의 증대, 전압 강화율의 개선과 신배전 방식의 채택이 더 쉬워지고 전등과 동력 공용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압 배전 선로의 긍장이 감소되고 저압 전동기 용량의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국제 표준 전압과 일치할 수 있는 등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 도입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전 설비를 지중화하게 되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 작업 공법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국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압선도 절연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전력산업의 배전 부문의 개요 및 초기 기술 태동기 그리고 기술 도입기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배전 기술의 시대적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220V 승합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배전 부문의 기술 선도기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